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입니다. 자, 이번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저희가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명절 하면은 할머니 댁에 간다는 인상이 되게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존재이자 삶의 바탕이 되어준 할머니를 좀 떠올리게 하는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 서리 등을 쓴 소설가 심윤경 작가가 활동 20년 만에 처음으로 쓴 에세이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입니다. 아, 네, 에세이를 처음 쓰셨군요. 네, 첫 에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윤경 작가가 그동안 소설 속에 이렇게 할머니란 존재를 자주 등장시켰었는데요. 이 책은 그 할머니라는 대상을 그리워하면서 추억하고 이렇게 고찰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제목처럼 나의 할머니에 관한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나 그 사랑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자신 곁에 남아 있고 또 죽을 때까지 자신이 닮고 싶은 존재로 이렇게 할머니를 꼽고 있는데 이런 할머니를 향한 마음이 담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아이가 태어나고 또 엄마가 되면서 이렇게 양육 방식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어떤 육아서나 교육법 도서보다도 할머니가 자신한테 보여줬던 언어와 태도에서 가장 크게 배울 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이고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0년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렇죠. 네, 그런 할머니가 자신에게 준 사랑과 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를 선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쓴 책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뭔가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네. 할머니라는 이미지가 뭔가 인자함, 네. 또 한편으로는 투박함, 뭐 이런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는데 아름다운 할머니는 어떤 걸까? 궁금해지시죠? 네, 인자한 할머니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많이 표현하는 단어인데. 맞아요. 이게 조금 옆에서 막 지켜봐주고 좀 다정하게 이제 있는 그런 할머니나 이게 조부모 같은 존재가 이제 많이 인식이 되는데 그렇죠. 약간 이제 적극적인 주체라기보다 그들이 이렇게 주변부에서 점점 이렇게 정형화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네. 이 책에서는 작가가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떠오른 할머니에 관한 기억들을 소환하면서 이렇게 사소한 다정함 같은 부분들을 많이 상기시키는데 네. 작가님께서 이제 20살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함께 사는 할머니가 없다는 건 커다란 빈 구멍과도 같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무턱대고 믿어주고 기특하게 여겨주는 누군가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그런 존재가 없다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 이렇게 절반은 엄마지만 절반은 할머니인 할머니 같은 엄마가 되기 할머니 위해 같은 엄마. 네, 노력했고 또 아이도 기분 좋게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책에서 이렇게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작가가 나는 잘 자랐다 라고 이제 스스로 말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야단맞거나 지적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좀 알고 부끄럽게 여겼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날 별다른 노력 없이 그런 부분을 고쳤다고 말해요. 네. 그거는 나의 못됨을 걱정하지 않은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네. 네. 그가 베푼 관용 속에서 배운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되어준 존재가 할머니였다면서 그 할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지점을 무심함 속의 편안함이라고 꼽고 있어요. 네. 무심함? 네. 네. 근데 이제 이 무심함이 무관심과는 다르다. 무관심하고는 다른 거다. 네. 무심함은 관심과 무관심 가운데 기분 좋은 영역에 속하며 그냥 이렇게 그랬구나 하는 정도의 반응.
나한테 일어난 일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네, 엄마는 너무 관심이 많죠. 그럼요. 그 관심을 좀 줄이자. 줄이자. 무심함으로 좀 가라. 무관심은 아니다 이거는. 네. 지금 그런 얘기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아름답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뭔가 부드럽고 보드랍고 이렇게 포근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무심함 속의 편안함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무심함 속의 편안함. 그리고 참 엄마의 존재와 할머니의 존재가 다 있었던 시절에서 이제 엄마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할머니의 존재를 끌어내시는 그런 모습. 네.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노년 인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으로서도 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스스로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 작가가 보여주는 이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제 아이의 입장이 아닌 성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어른으로 간다는 건 뭘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여기서도 작가가 죽을 때까지 이제 할머니를 닮고 싶다고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나이듦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대 간의 가장 큰 장벽이 소통이잖아요. 그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대 간 그 대화의 기술을 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런 대화의 방법이나 방식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도 연결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작가가 존경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대화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특히 아까 말한 대로 공감 그래요. 그랬구나 해주는 공감과 맞아요. 이해인데 우리가 이제 답정너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랬겠다라고 맞장구만 쳐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호감을 반 이상 얻을 수 있다고 그렇죠. 말을 하는데요. 네. 네, 이 책에서도 이제 할머니의 유산으로 꼽는 것 중에 5가지 사랑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네, 할머니가 조금 느리고 투박한 사투리로 하는 언어인데 그려, 안디야, 디았어, 몰러, 워쩌라는 이 5 단어예요. 이거 많이 쓰시는 표현인데. 네, 맞아요. 다른 말을 안 붙이시고 이 단어들을 주로 쓰시는데 이게 표준어로 하면 이제 그래, 안 돼, 됐어, 몰라, 어떻게 예요.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맛이 안 살지. 그쵸? 표현이 영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또 사투리를 잘 못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의 언어 같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보여야 할 관용과 이해, 공감의 마음이 이제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작가가 이제 할머니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에피소드를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왜 이 단어가 필요한지를 예를 들어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가령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과 태도가 필요한가? 네, 쓰임새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많은 관심, 너무 많은 언어를 아이한테는 사용하지 말자. 그 과용은 독이 된다면서 할머니를 이제 표현하시기를 언어의 미니멀리스트다. 지금 너무 모든 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미니멀하게 할머니 5 단어를 좀 생각해보자. 그래야. 네, 맞아요. 됐어.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가령 누군가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오히려 이렇게 막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처럼 몰라. 네. 이런 말이 상처를 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뒤에 모른다고 답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도 정리하고 이 모른다는 정직함이 내 무력함이나 곤란함을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안심, 용기를 준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고 이 저런 이런 말도 이제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단순한 말이지만 잘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가장 큰 지지와 공감을 주는 언어로 효과를 지녔다고. 아이고 저런. 네. 저런 어쩌나. 그 말만 해도 예. 이제 공감이 된다는 말을 하면서 너무 당연하고 흔해서 몰랐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할머니에게 계속 내면에 중요한 안정감의 기반을 받았다는 이 유산들을 이 언어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공들여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군요.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자양분이 이 부족함 없이 이 5 단어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우리가 언어를 아끼자. 이렇게 할머니처럼 말하자를 실천하며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했던 단어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마법처럼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이제는 좀
자주 써보면 어떨까 하는 말들을 하고 계세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네. 남들보다 예리하게 잡아내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책도 굉장히 편안하게 마치 예전 오래된 만화책의 표지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네, 특히 그리고 표지에 또 반가운 이렇게 브라운관 TV. 브라운관 TV 예전 TV 네. 요강도 있고 네. 네, 예전을 좀 풍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참 좋은데요. 특히 언어를 좀 아끼자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실천하기 참 어려운 네.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좋은 어떤 삶의 태도, 가치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이 책을 쓴 이유가 그냥 단순히 내 딸에게 전해주는 개인적인 상속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무언가를 더 해야겠다고 느끼는 시점에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것이고요. 할머니의 이 아름답고 귀중한 제대로 사랑하고 표현하는 법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나눠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자신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한 게 없다고 말했지만 막상 자기가 이제 작가 자신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할머니가 겪은 고생은 컸을 것임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엔 할머니의 일관된 삶의 자세라는 것도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로서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일을 했다고 생색내지 않고 자식한테 어떤 기대나 대리만족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부채의식이나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은 작은 응원들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 진정으로 힘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물론 손녀의 시각으로 할머니를 본 모습이고, 그렇죠. 네, 막상 부모로서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머니의 모습은 이제 엄격한 부분도 있으셨고, 부모로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자신에게만은 한결같이 따사로웠던 이렇게 한방 웃음을 짓던 존재라는 걸 그렇겠죠. 떠올려요.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저 가난한 시골 할머니에 불과하겠지만 나에게는 한없이 아름다운 분이었다면서 이 할머니가 내게 물려준 유산의 마지막 챕터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물론 신체적 노화는 반갑지 않지만 노년의 내 모습이 할머니를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슬프거나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나에게 궁극의 아름다움이었으므로 나는 바로 그 아름다움을 향해 걷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네,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네. 그래서 나의 할머니에 대한 손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읽힐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세계에서 이 할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보게 그렇죠. 만들어주고 내 자신이 또 할머니가 된다고 생각할 때 언젠가는 저희도 네. 다 나이가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삶의 태도, 할머니만이 가능한 그런 좀 초연하고 편안한 삶의 태도들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되게 인류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었다라고 이게 서두에 이런 말이 좀 써져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맞아요. 네. 이 사랑을 보존해야만 한다라는 말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한 대목을 적어 오셨는데. 네,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읽으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사람의 늙어감이 추하지도 슬프지도 않고 그저 조촐해져 가는 것임을 나는 안다. 가진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오로지 소리 없는 한박 웃음만으로 나의 남은 존재를 채워가는 것. 그건 정말이지 아름다운 길이었다. 네, 심윤경 작가의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의 한 대목 읽으면서 저희 책방사춘기 유지연 대표와 함께한 동네 책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 명절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KBS 1라디오가 여러분들을 힘차게 응원하고자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